아르헨티나 역시 세계대전 직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6년 히틀러를 뛰어넘는다고 평가되는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대통령 비델라가 집권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에는 심각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영상 속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남성.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지가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정체불명의 액체가 흘러내려 땅을 적시자 이상함을 감지하고는 고개를 숙여 바지를 확인하는 남성. 충격적이게도 영상 속 주인공은 11년간 남수단을 통치하고 있는 살바키르 마야르디트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날 대규모 행사에서 벌어진 아찔한 실수 장면은 TV를 통해 생중계됐고 SNS에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죠. 당시 아프리카 현지 언론들은 대통령이 소변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그가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요로 감염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측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다음 연이어 벌어지게 됩니다. 행사를 취재한 기자들이 하나둘 실종되는가 하면 일부는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자신을 망신 준 기자들에게 복수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논란의 주인공인 살바키르 대통령은 원래는 남수단의 독립을 이끈 독립영웅 출신이었지만 꿈에 그리던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후 180도 돌변, 11년째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인물인데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 기자들의 증언까지 겹치며 의혹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다고 하죠. 막상 남수단은 현재까지도 내전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니...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집권 이후 돌변해버린 살바키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역대급 무능함으로 인해 졸지에 빈국으로 전락해버린 나라들은 더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때 잘 나갔는데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았다가 폭망한 국가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스리랑카. 국제교역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데다 홍차를 재배하기에 알맞은 천혜의 자연환경, 여기에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차밭과 이를 이용한 관광사업까지 그야말로 온갖 지리적 이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던 나라가 있죠. 바로 세계적인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마저 차기 신흥 강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평가했을 만큼 발전 가능성이 창창했던 나라 스리랑카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런데 이런 스리랑카가 지난해 4월 돌연 국가보도에 가까운 디폴트를 선언해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알려진 스리랑카의 상황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국민들이 마취약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종이가 없어서 시험을 못 보며 기름이 없어 전기가 끊기는 등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 아니 한때 매년 200만 명이 넘는 해외여행객이 찾았을 정도로 관광산업이 발달했던 스리랑카가 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여기에는 지난 2019년 발발한 코로나로 인해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게 된 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홍차의 수출까지 끊겨버리며 경제 상황이 점차 어려워진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 중에서도 스리랑카를 가장 깊은 수렁에 빠뜨린 결정적 요인이 지목되었으니 바로 라자팍사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 4월 스리랑카 경제 위기가 한창 극심해지던 와중 라자팍사 대통령은 돌연 세계 최초로 100% 유기농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뜬금포 선언을 내려버립니다. 물론 유기농법을 실행하면 화학비료와 농약을 수입하는 달러를 아끼고 100% 유기농으로 고급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 자체는 꽤 그럴듯해 보였지만 문제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대통령이 10년에 걸쳐 시행해도 모자랄 이 정책을 졸속으로 단행해버렸다는 데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는데요. 유기농법 계획을 발표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화학 비료와 농약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켜버린 스리랑카 정부. 농약과 비료 외에 절어있던 작물들은 농약 살포가 중단되자마자 해충과 질병으로 인해 죽어나갔고 정부가 판매한 유기농 비료를 뿌린 논에서는 벼가 노랗게 병들어가며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게 됐습니다. 결국 자국 내의 큰 경제 수입원이었던 홍차 산업이 파탄나버린 것에 더해 작물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서 스리랑카는 식료품 가격이 한 달 만에 22%
10%가 오르는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말았는데요. 무엇보다 스리랑카 정부가 이런 악수를 두면서까지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배경에는 스리랑카 대통령의 가족 경영식 국가 운영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형제가 대통령과 총리직을 번갈아 가며 나눠 먹는가 하면 요직에도 가까운 친척들을 배치하는 이른바 독재에 가까운 정권을 펼치고 있었던 탓에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죠. 결국 상황이 이까지 치닫자 라자팍사 대통령은 경제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반년 만에 유기농 국가 실험을 포기하는 등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당장 생활 위기에 부딪힌 국민들로서는 불만이 폭발. 지난해 스리랑카에서는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는 등 혼란이 지속됐죠. 그리고 결국 격화된 반정부 시위를 버티다 못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지난 7월 사임 의사를 밝혔고 현재 새로운 정부가 나서서 사단이 나버린 국가를 어떻게든 살려보려 주요 채권국과 재무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나 물류비 등의 가격이 폭등하며 구입할 달러가 없어 국민들의 식량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민들이 기아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는 강도 높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부디 스리랑카의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되어 코로나 이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2위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 하면 대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중남미에 위치한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부한 석유 자원을 통해 축적한 자본으로 부를 과시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만 생각해봐도 베네수엘라가 폭망한 국가 2위의 이름을 올리게 된 이유 선뜻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지만 사실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위기는 1999년 대통령 자리에 오른 독재자 우고 차베스로 인해 오래전부터 서서히 드러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석유 자원을 통해 한때 1인당 GDP가 세계 4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1980년대 중반 갑작스럽게 터진 전 세계적인 원유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급락, 경제의 모든 부분을 오로지 석유에만 의지하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침체 상황을 겪게 되었다고 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인 출신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집권과 동시에 엄청나게 극단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심각한 빈부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석유 기업을 몰아내고 이를 국유화해 여기서 얻은 이득을 빈곤층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한 것. 물론 초반까지는 이런 정책이 민심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데 더해 때마침 당시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회복에 성공하는 등 차베스의 초반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베네수엘라에 매장된 석유 대부분은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비싼 중지류였지만 자체적으로 정제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던 데다가 외국 기업들은 싹 다 몰아낸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는 석유는 넘쳐나지만 이걸 정제해서 어디 가져다 팔 기술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죠. 여기에 더해 시장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 시장 경제는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베네수엘라는 실직자가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급기야 이런 상황에서 2013년 우고 차베스는 암으로 사망했고 그 뒤를 현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어가게 되었지만 대통령이 바뀌면 베네수엘라의 상황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차베스 신봉자였던 마두로가 차베스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 경제 회복은커녕 엄청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파탄 수준으로 치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국민 대다수가 굶주려 평균 체중이 11kg 감소하는가 하면 사회 인프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치안이 크게 악화, 살인율 1위를 찍어버리는 등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베네수엘라. 비록 최근에는 극악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200%대로 떨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일부 해제하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희망이 생겨났다곤 하지만 수년간 경기 침체가 이어져 시설 투자가 멈춘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석유를 생산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인데다 여전히 마두로가 차베스의 복지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베네수엘라가 현재의 암울한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 부활이나 제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위 아르헨티나.
작년 월드컵 우승의 주인공이었던 아르헨티나. 그러나 우승의 기쁨도 잠시 아르헨티나 주민들은 현재 자신들의 나라가 거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며 큰 비탄에 잠겨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르헨티나 역시 세계대전 직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6년 히틀러를 뛰어넘는다고 평가되는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대통령 비델라가 집권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에는 심각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오직 농업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며 비델라가 야심차게 내놓은 계획은 바로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자본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일명 자유주의 정책.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이전까지는 공업보다 농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던 나라였다는 데 있는데요. 당연히 인프라나 교육 등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시장을 오픈해버리는 바람에 애초에 원하는 경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빚만 점점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셈이죠. 결국 외채를 갚으려 다시 외국 돈을 빌려오는 경제 악순환까지 겹친 아르헨티나. 한마디로 아르헨티나는 외채를 빌려서 공업화를 완성하고 이로써 공업, 농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음으로써 균형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 시도가 경제 발전이 아닌 침체로 번지는 도구로 작용하고 만 것인데요. 심지어 국민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가는 와중에도 비델라 정부는 국가 재산을 매각해서 이자를 갚거나 국영기업을 헐값에 매각해 자기 입속을 채우는 등 일련의 부패 정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경제적 상황은 점차 손쓸 수 없이 악화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한숨이 풀풀 나오는 상황인데 비델라는 한 발 나아가 민심을 회복하고자 악수를 하나 더 두고 마는데요. 바로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실책으로 꼽히는 월드컵 유치. 당시 심판은 물론 상대팀마저 돈으로 매수하는 등 월드컵 정신을 심각하게 모욕하면서까지 따낸 이 치욕적인 우승 뒤에 남은 건 이미 오늘 내일 하던 아르헨티나 경제를 회복 불능에 밀어넣은 계산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가 월드컵 개최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 애초 계획의 10배를 훨씬 뛰어넘는 5억 1,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아르헨티나 경제는 사실상 회복 불능의 파탄을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급기야 비델라의 지지 기반이었던 군 측근 인사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결국 비델라는 후임자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퇴진했지만 그의 짧디 짧은 5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 부채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 경제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하죠. 특히 최근 있었던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안정되는가 싶던 물가 상승률은 다시 200%에 육박.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대환장 파티 속에서도 기어코 월드컵 우승을 이뤄낸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은 대체 부디 아르헨티나 역시 하루빨리 이런 침체와 역경들을 이겨내고 경제 회복을 이루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며 큰 관심을 받았던 나라가 있었죠. 바로 엘살바도르. 당시 이 법안을 추진한 이는 39세의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법안을 시행한 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작년 이맘때쯤 비트코인의 급격한 하락세로 인해 나이브 부켈레 정부가 세금으로 구매한 비트코인은 엄청난 손해를 기록. 엘살바도르 전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최근에 일어서는 비트코인의 시세가 다시 3만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제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해서는 도박에 가까운 비트코인에 무모하게 세금을 붓고 있다는 비판 역시 공존하는 만큼 앞으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로 평가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죠. 부디 오늘 소개한 순위들에서 살펴봤듯 무한한 권력에 오만하게 취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다 자국민을 극심한 고통에 밀어넣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원수의 자리에 오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